공교육 전문가와 함께 꼭 필요한 교육 정보를 짚어보는 입시의 정석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요.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서울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과 알아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수능시험 이제 정말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올해 시험에서 꼭 주목해봐야 될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특징은 접수자 기준으로 선택 과목별 인원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언어와 매체, 미적분의 증가세가 멈추고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의 선택자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전체 68.4%가,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전체 57.4%가 선택을 해서 언어와 매체나 미적분에 비해 선택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탐구에서도 과탐에 비해 사탐의 선택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회 두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61%, 또 사회 한 과목, 과학 한 과목을 선택한 비율도 16.3%로 사회를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비율이 무려 77.3%에 이릅니다. 자, 이른바 사탐론이 눈에 띄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수능 난이도에 관한 예측인데요. 최근 4개년도의 국어와 수학의 최고점을 비교해 보면 국어는 149, 134, 150, 139점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수학은 147, 145, 148, 140점으로 역시 등락이 거듭된 듯 보이지만 국어에 비해서 그 특징이 조금은 약하고요. 오히려 작년을 제외한 3개년의 최고점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1등급 비율 변화는 6.2%, 7.8%, 4.7%, 6.2%로 역시 약간의 등락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난이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능 난이도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경향과 수능 시험의 본질적 목적이 변별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수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바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수적으로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것부터 점검하면 좋을까요? 네, 수능 당일과 오늘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8일 남았습니다. 자, 이 시기엔 많은 학생들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학습량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불안감은 학습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덜 공부해도 괜찮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학습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수능 연계 교재와 오답 노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자신에게 익숙한 교재,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한다면 마음도 편하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손대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안감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네, 뭘 봐야 될지 혼란스럽다면 익숙한 연계 교재부터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현재 위치에 따라서 또 주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상위권은 무조건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실수로 인해 한두 문제를 더 틀리게 되면 등급에서는 물론 점수에서도 손해가 매우 큽니다. 자, 특히 난이도가 쉬운 시험일수록 실수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중력을 갖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고난도 문제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최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위권은 새로운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역시 실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고 수능 연계 교재와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반드시 맞히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위권은 좀 더 기본에 충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개 영역이 모두 필요하지 않는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강점 있는 영역, 또 자신 있는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본 문제 풀이에 집중하여 맞춰야 하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모든 문제를 풀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지문에 조금 더 집중하려는 전략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학교 현장의 가장 뜨거운 관심은 단연 이른바 이 사탐런 현상입니다. 사실 국어, 수학에 비해서 탐구 영역은 조금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탐구 과목을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꽤 있는데 준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단기간에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자, 올해 탐구 영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낙관적 기대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준비 과정이 있어야만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탐구 과목의 특징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학습해야 할 개념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목별로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남은 기간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요? 네, 수능 때까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신체 리듬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공부를 마무리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여 수능 시험 시간인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시까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학습에 있어서도 과목별 시험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식사와 건강 관리도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학습과 시험 집중도를 위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안 먹다가 갑자기 수능 당일에만 먹게 되면 자칫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서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이나 컨디션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음식은 가급적 섭취하지 않고 익숙한 음식이나 자신에게 잘 맞는 음식 위주로 식단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맘때쯤 되면 뭔가를 안 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기에는 마음의 안정을 갖고 무리하거나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신에게 좋은 컨디션과 기분을 주었던 그 일상을 떠올리고 그 일상대로 남은 기간을 무리 없이 보낸다면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 무리해서 공부하기보다 지금 시기에는 안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수험생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